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조아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4대 문안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효과와 시행 방안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 물류 분야 전문가와 화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운행 제한 정책의 실효성과 노후 화물차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시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 4대 문안에서 15.6%, 서울 전역에서는 3.7%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분석 결과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대기질 개선 효과는 아니고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15% 정도가 감소될 거다. 이 효과 분석에 대한 전제는 모든 차량들이 준수했을 경우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수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효과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4대 문안이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차량 운행 제한이 전체 공기질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전국 점유율 29%입니다. 그만큼 많은 물종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종로하고 이쪽은 차 안 들어온다고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특정 지역의 차량을 운행 제한하는 데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화물 차량 상당수가 개인 소유인 상황에서 친환경차 지원금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 제시해놓은 7,500cc 이상 3천만 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물차 7,000cc 이상은 2억 2천 합니다. 거기에서 3천만 원 지원금 받아갖고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당장 단속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4대 문안 운행 제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계형 물류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단속 유해 차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유해 차량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유해 차량을 너무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줬을 때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25만 원의 과태료에 대해 10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1일 2회 25만 원입니다. 여전히 지금 너무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 한 10만 원 정도로 좀 낮추는 걸 개정안을 좀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의 효과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보다는 의문만 제기됐던 이번 공청회.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